자,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시험에 가까워져가지고 마무리 잘 하시죠? 대답을 안 하세요. 여기 오면 상당히 과묵해서 최고를 했을 때 아무 대답이 없으면 거절하는 걸로 봐요. 참, 오늘은 이론 총정지인데, 이론 총정리는 7, 8월 달에 우리가 썼던 거 자료 그대로 제가 하려고 해요. 고민하다가 마스터북하고 요 고민하다가 내용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OX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요 부분은 제가 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내용만 좀 확인을 해서 갈 거고, 약간 좀 스피드 있게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굳이 뭐 길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다음 주인가에 우리가 백선하잖아요. 요거 백선할 때게, 자, 예를 들어 보면 요 내용이에요. 여기가 백선 번호가 붙어 있거든요. 요 암기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면 돼요. 항상 번호가 붙어 있는 거니까 그 암기 옆에다가 이렇게 백선 1번 이렇게 쏘면 돼요. 전체가 연결이 되거든요. 전체가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되는 걸 가지고 하시면 되거든요. 요게 1번이면 쭉 내려가면 암기 2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번호가 연결돼 있어요. 백선하고 전체가. 그렇게 보시면 왜 이걸 달아놓은 이유가 잠깐 보시면 지금 강의 계획서를 원래 주면 좋은데 이게 움직이네. 처음 해봐가지고 이게 가벼우니까 너무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이론을 좀 정리하잖아요. 이게 이론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10월 17일 날인가요? 그렇죠. 10월 17일 날 노량진 백선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요게 백선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백선에 보면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밑에가 지문이 좀 정리가 돼 있어요. 정리가 돼 있는데 가끔은 백선 마지막에 몰린 사람들은 백선만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시거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것만 해야 되겠다 그러신 분도 있거든요. 그럼 백선만 하면 좀 위험 부담이 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백선을 하실 때 문제를 풀기 전에 여기 만약에 문제가 5번이다 그러면 요게 이론 정리할 때 이게 5번이 연결돼 있어요. 이게 이 내용을 먼저 보시라고. 이 내용을 먼저 보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지문을 정리하시거든요. 그 문제집 바로 밑에 아래 지문이 정리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3번 정도만 보시면 민법 24개 맞는 건 거저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집에 가시면 지금까지 나눠드린 프린트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서, 그 다음에 요약지, 프린트 등 문제집, 기출, 예상 문제 싹 버리세요, 그냥. 알겠죠? 쓰레기통에 태워버려도 괜찮고, 아니, 왜? 버린 다음에, 요것만 정리를 하세요. 지금 한 50일 남아있으니까. 요 정도만. 만약에 이론을 보기 싫다 그러면 마스터북으로 대체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을 잠깐 보고, 그 다음 백선 보고, 지문 정리하면 요 정도 한 2-3번 정도 반복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나오고 한번 보니까, 저하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2번, 3번 볼 거 아니에요. 2번만 더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여기 이론 정리할 때 앞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붙여놓은 거예요. 전체가 다 붙어 있거든요. 요게 작업장이 다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게 좀 붙여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돼요. 됐죠? 자, 그래서 한번 연결이 되면 되는데, 자, 이제 이론 한번 보게요. 요건 백선은 나중에 보게 알겠죠? 요것도 저도 여기다 번호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암기가 다 써져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이 됩니다. 전체가. 자, 한번 봐봐요. 프린트 가지고 계신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깊이 있는 거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요게 지금 32회하고 33회 때 2번 나와서 이걸 연결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그래서 단독행위 그러면 상대방 있는 거하고 상대방 없는 거 나눠가지고 이건 도달주의라는 건 아시죠? 이건 도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가장 대표적인 게 취소하고 추인하고 요 해제 정도는 기억을 좀 하고 계세요. 요 정도 동그라미 쳐가지고 지나가면서 살짝 봐달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데 나중에 이 문제에 가면 이게 백선 문제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문제에 가보면 다 연결이 되는데 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하고 유증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요 소유권 포기하고 재단법인데 요건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요거 증여하고 사용대차 나오잖아요. 그럼 요건 계약이라는 거 아시죠? 요 합의자 들어가는 거 조심할 거고 해제 계약하고 나오는 거 가장 헷갈린 거거든요. 어차피 합의 해제는 나중에 계약법에서 한 문제가 배정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계약이다라고 하는데 요건 좀 나온 김에 요거 해볼게요. 밑에 여기 증여하고 사용대차는 편무계약이잖아요. 쌍무계약이 아닌 거 아시죠? 반대급부가 없습니다. 동시행 항변권이나 위험부담이 발생할 수가 없는데 요건 꼭 좀 정리해 놓으세요. 요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건 나중에 계약법에 가면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꼭 체크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 더 보강을 해 놓으신다면 요건 하나 좀 단독행위에서 요것 좀 정리해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유 지분하고 있잖아요. 공유 지분의 포기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합유 지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합유 지분의 포기라고 하는 거 요건 상대방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요건 있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있는 거. 그래서 요건 좀 체크를 하나 해 놓으시라는 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인데 요게 포기란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요 포기가 들어가면 무조건 알아도 요건 등기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한물권의 포기, 공유 지분의 포기, 그 다음에 이렇게 포기란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등기가 들어가야 된다. 상속 포기든 뭐든 간에 포기란 글자가 들어오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 중에 문제만 벌써 5개가 이야기한 거예요. 기출문제가 방금 이야기한 게.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나누는 문제, 그다음 증여 사용대차 동시항변권 위험부담을 구별하는 문제, 그다음에 공유 지분 포기 따로 나왔고 합의 지분 따로 나왔어요. 둘 다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고 계시고요. 문제 1번하고 연결하면 될 거예요. 나중에 제가 특강할 때 이거예요. 백선 그때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때 밑에 한번 봐보면, 자, 의무 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인데, 요것은 23회 때 한 번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요 부분은. 그래서 요게, 연결이 되는 게 요것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처분행위는 이행이 문제가 남지 않는다라는 거하고, 지상권 설정 행위,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은 전부 다 물권 행위예요. 그래서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채권양도 채무 면제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요것은 요것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공유 파트에 가면 얘가 3분의 예를 들면 5분의 3이고요. 지분율이 을병이 있는데 얘가 5분의 1이고 얘가 5분의 1이다. 그럼 토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분 과반수권자가 을과 병에 동의 받아야 안 받아요? 나는 공유에서 동의를 받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시험은 무조건 동의를 안 받아요. 무조건 공유에서는. 동의 없이 A라는 사람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라는 사람 앞으로 등기가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건 채권 행위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건 뭐가 되는 거예요? 물권 행위이면서 요게 뭐가 돼요? 처분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처분 행위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A 매매계약, 요 매매계약은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유효죠. 타인 권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효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등기라는 거, 처분 행위라는 건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갑이라는 사람의 지분의 5분의 3은 유효, 무효? 유효가 되고 을과 병이라는 사람의 지분만큼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데 답이 여기서 갈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매매계약은 채권행위고 등기는 처분행위거든요. 이 둘 간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잘 물어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이 돼서 문제를 물어봐 버리기 때문에 공유하고 그래서 꼭 체크하는데 가끔 놓치는 게 뭐냐면 이건 당연히 알아요.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남지 않는다는 걸 다 알지만 요걸 좀 기억해 놓으시라고 요 지상권 설정, 전세권, 저당권 설정 있잖아요. 요게 처분행위라는 걸 놓치거든요. 요게 물권행위다, 처분행위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 기억을 해주세요. 이 저당권을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저당권을. 그래서 정리를 꼭 좀 해주시라고. 요것만. 그 다음에 요 근래 지금 계속 나왔던 게 뭐냐면 농취증이었거든요. 농취증이었었어요. 여기 보면 농취증 보이죠? 네, 농취증은 효력 요건 아닙니다. 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는 기억을 해 놓으세요. 밑에 1번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분류식이라는 건 아시죠? 우리가 불요식행위다라고 하는 거. 우리 시험 보면은 요식행위가 딱 하나밖에 없지만 다 분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목시적 해도 되는데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대리권 수여는 어떻게 해요? 대리권 수여는 명시적, 묵시적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매계약은 분류식 행위예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합의 해제 있죠. 합의 해제. 합의,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해제할 수 있잖아요. 합의 해제는 어떻게 해요? 명시적, 묵시적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분류식이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 지문하고 요 지문 정도는 체크를 하나 해 주시라는 거 아셨죠? 이 정도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암기 2번에 백선 2번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오늘 집에 가서 백선 가지고 있으면 같이 봐보셔도 돼요. 백선을 가끔 물어보시거든요. 특강을 안 했는데 질문지다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수업 듣고 나서 물어보면 좋은데 좀 미리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답이 올라가 있거든요. 업로드해서. 아마 답제 카페도 있는 거고. 자, 여기 보면 목적인데 요건 좀 조심하세요.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미리 넘겨볼게요. 작년에 33회 때 요 강행 규정을 냈어요. 요 부분을 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빼도 괜찮거든요. 근데 요 내용은 아셔야 돼요. 요 확정 가능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여기 누가 있냐면 반사의 질서 있잖아요. 예하고 이중매매하고 불공정은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파트가 두 문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가능이라는 거 보이시죠? 법률이 가능해가지고 우리가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이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되면 돼요? 확정은요. 확정은 이행기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이행기까지 목적이나 가격이 정해져 있으면 됩니다. 요거 하나만 체크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가능성 여부에서는 요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에서 요게 무효라는 거하고 이게 유효라는 건데, 시험장에 가면 원시적 불능이란 말 쓰지 않죠. 요건 이미 소실됐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요건 계약을 체결한 후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표현 방법이. 그럼 원시적 불능에서 우리가 하나 더 체크해 보게요.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원시적 불능 그럼 가져와 볼게요.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하나가 뭐예요? 전부가 불능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부가 불능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부 불능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여기까지만 쓸게요. 그럼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무효인데 여기는 손해배상이 나와요? 안 나와요? 손해배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신뢰배상이라고 하는 거. 원래 무효는 손해배상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무효는요. 원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유일한 애입니다. 얘만 무효에서도 신뢰배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하고, 그다음 일부 불능은 여러분들 기억할 때 뭐가 있냐면 담보책임을 기억하면 좋아요. 담보책임인데 100평을 사고 팔았습니다. 80평밖에 안 됩니다. 그럼 수량 부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에서는 뭐가 있냐면 요 귀책 사유가 있느냐 귀책 사유가 없느냐에 따라서 구별되잖아요. 귀책 사유가 있으면 뭘로 가야 돼요? 채무 불이행이다라고 하는 거고, 귀책 사유 없으면 뭘로 가야 되는 거야? 위험 부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게. 그럼 여기서 귀책 사유가 궁금하지 않아요? 이 귀책 사유 그러는데 요 귀책 사유가 누구냐라는 게 문제잖아요. 누가 문제예요? 귀책 사유는 자, 요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불능이라는 건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억에 매매가 됐거든요.
그럼 여기서 불능이 생길 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불가능한 게 어떤 거예요? 불가능하게 생길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지금 현실적인 건 돈은 없죠. 그게 불가능이 아니에요. 알겠죠? 돈은 없지만 은행은 돈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돈에 대해서는 불능이란 개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기는 뭐만 나오죠? 이행, 지체만 나오는 거예요. 이행, 지체란 개념만 나오지 불능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불능하면 얘를 죽이면 돼요. 집이. 그럼 누가 채무자예요? 집을 넘길 사람이. 눈뜬 봉사되면 안 돼요. 이제는 다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대충 가져가야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채무자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요 집이 소실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채무자가 라면 끓여 먹다가 소실시킨 거야. 그럼 요 채무자에 뭐가 있는가? 귀책사유. 그럼 뭘로 가라? 채무불이행. 그죠? 그럼 채무불이행이 됐으니까 이때 연결되는 고리가 뭐가 되죠? 계약을 뭐 한다 그러죠, 여러분들? 해지한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는 거니까.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개념 자체가. 그럼 채무불이행일 때 해제를 누가 하는 거예요? 갑이 하는 거예요? 을이 하는 거예요? 을이 하는 거지. 을이 하는 거. 다시 해볼게요. 갑이 집이 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네요. 예, 동작구에 있는 거고요. 요게 강남에 있는 거네. 둘이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 요렇게. 요걸 우리가 뭐라 그래? 물물 교환계약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집이 없어졌네. 소실돼 버렸네요. 그렇죠? 소실됐단 말이야. 누가 채무자예요, 지금? 을이 채무자지. 근데 을이 라면 끓여 먹다가 태웠네요. 그럼 무슨 문제? 채무불이행. 갑이 집 샀다고 구경하다가 담뱃불로 홀라당 태웠어요. 그럼 누가, 무슨 문제예요? 위험부담이에요, 이게 위험부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위에서요, 갑과 을이 매매했잖아요. 갑이 불을 질렀어요. 그럼 무슨 문제? 채무불이행. 을이 오셔가지고 불 질렀어요. 그럼 뭐예요? 위험부담. 오케이. 다시. 얘가 불렀다? 집이 없어진 거예요. 갑이 집이 없어진 거예요. 갑이 불을 질렀어요. 그럼 무슨 문제? 채무불이행. 을이 와서 불 질렀어요. 그러면 위험부담. 이해돼요?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나중에 교환계약이 어렵게 나와서 위험부담과 연결되더라도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험부담에서는 절대 해제란 말을 쓰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는 단어예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에 걸리거든요. 하나가 조심해야 되고. 자, 1번 한번 봐볼게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가 언제예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다른 말로 계약시. 계약시에 반드시 확정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언제 확정하면 돼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지금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A 여자가 있고 B 여자가 있더라고. 언제까지 확정하면 돼요? 누구하고 결혼할 건지를 예식장 들어갈 때까지. 그죠? 그러잖아요. 단단하고 들어갈 때 결정하면 되잖아요. 이게 뭐 남자라고 뭐 결정 못하나? 그렇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조심하세요. 요거만 나오니까. 두 번째 한번 더 읽어볼게요. 매매의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요 사후가 언제예요? 사후가 이행기까지. 그렇죠?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라고 했는데, 1번은 뭔지 아세요? 1번 지문은 민법 총칙에 나오는 지문이고 2번 지문은 계약법에서 기술된 지문이에요. 둘 다 나와요. 민총에도 나올 수 있고 계약법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계약 체결 후, 후자 보여요? 요게 포인트죠. 요게 뭐죠?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뭘로 가야 돼요? 전소됐다라고 돼 있죠?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자, 요게 채무자가 전소시켰단 말이야. 그럼 뭘로 가야 돼요? 채무불이행. 채권자가 불질렀어요. 그러면 위험부담. 천재지변이에요. 그러면 위험부담. 수용당했어요. 그러면 위험부담. 이제 앞으로 위험부담 하지 말고 채권자 위험부담인지 채무자 위험부담인지 대답하는 거예요. 자, 채권자가 불질렀어요. 채권자 위험부담. 수용당했어요. 채무자 위험부담. 알겠죠? 그 내용은 알겠죠, 지금. 자, 이렇게 유효다라고 하는 거.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오케이. 자, 가고요. 강행 규정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 주실래요? 여기 나왔네. 중개수수료 초과하는 거 있죠? 전부가 무효인가요? 초과 부분만 무효인가? 초과 부분만. 중개사법 잘하죠? 나는 어제 일요일날 특강하고, 어제 그 스터디 카페인가? 가서 공부하는데 중개사법을 봐봤거든요. 이 머리 돌대요, 이게. 뭐는 결격 사유가 많고, 뭐 행정이 이렇게 많은 거야. 못 외우겠더라고요. 진짜.
완전히 계속 나는 욕 안 하려고 해도 이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시시 하다가 커피 한 잔 먹고 시시 계속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자, 여기 단속 규정은 유효라는 거 아시죠? 유효인데 요거 외워놔야 돼요. 중간 생략 등기 단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유효 무효? 무효. 그게 뭐와 연결된 줄 아세요? 혹시 잠탈 기억나요? 배제? 그렇죠. 처음부터 잠탈하거나 허가를 잠탈하거나 배제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럼 뭘로 가요? 무효. 중간 생략 등기 안 돼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오케이. 자, 직거래 나왔는데 1-1인가 이게? 그렇죠? 1천만 원. 자, 괜히 건드렸다가 큰일 날 뻔했네. 중간 생략 등기는 실체 공개 유효되죠? 유효, 무효? 유효.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해되죠? 자, 난 개공이 누군지도 몰랐다. 공인중개사. 알겠죠? 계속 중개사법 듣는데 개공 그러는 거예요. 뭔 개공이야. 그래서 이 개업공인중개사를 줄여가지고 개공이라고 하더만요. 그렇죠? 여러분들 알았어요? 합격. 단속 규정이에요. 직접 거래하는 거. 알겠죠? 그 정도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강행법규는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강행법규 위반되면 절대적 무효잖아요. 단 조심할 거.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걸 물어보더라고. 강행법규고요. 그 다음에 103조 해당이 되면 이게 103조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103조에 해당이 되는 게 강행법규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강행법규에 해당이 되지만 103조 안 되는 경우 있죠. 그러면 강행법규에 해당되는 건 무조건 103조 해당이 된다. 그럼 틀린 거죠. 그럼 포함관계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강행법규 위반되면 사회질서에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은 당연히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이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회질서에 위반돼 버리면 이건 원래 불법원인 급여가 돼서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강행법규에 해당이 되면 무조건 103조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안 된다? 그럼 틀려버린다고. 그 점은 좀 조심을 해 주셔야 되고. 자, 요거 체크해 놓으세요. 별 표시 하나. 무효행위 추인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요거 별 표시 하나입니다. 표현대리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표현대리는 강행법규 위반되면 자, 본인이 책임진다 안 진다? 추인 책임이 져야 안 져요? 안 지죠. 원래 표현대리는 무조건 본인이 책임을 지잖아요. 그렇죠? 100%가. 근데 강행법규에 해당되는 표현대리는 아예 무효이기 때문에 표현대리 자체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요게 표현대리법, 표현대리 쪽에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꼭 좀 체크해 놓으시고요. 중개 수수료 약정은 나보다 더 잘하니까 전 이건 안 할게요. 알겠죠? 근데 우리는 시험에 나와서 안 나올 거라고 보는데 자, 요거 중개사법에 다 있던데 판례 보니까 그렇죠? 우연한 기회에 한 번 한 거 있잖아요. 요거 우연한 기회 일에 중개한 거 있죠? 유효 무효? 유효. 그렇죠?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수 지급 약정을 하는 건 전부가 뭐예요? 무효가 되는 거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중개수 수수료는 나보다 더 잘할 것 같더라고 이게. 내가 그때 옛날에 이거 가르칠 때게 여러분들 중개사법 이런 게 없는 줄 알고 잘난 체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짓이지. 나보다 전문가들인데 여러분들이 중개사는. 그렇죠? 시험 보면 점수 안 나오던데. 자, 강행법규 위반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예요. 그럼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는데 요걸 기억해 놓으라고.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무효인데 왜 손해배상이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요즘은 우리 기출되니까 체크하고 계시고. 자, 2번 체크해 놓으세요. 강행법규 위반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신의 측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4번 질문. 강행법규 위반이 됐어요. 그러면 무효인 거죠? 그럼 당사자가 추인입니다. 무효행위 추인해서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유효가 되지 않는다. 연결하죠? 옆에다가 뭐라고 썼죠? 이게 무효행위 뭐라고 하죠? 추인이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강행법규 위반이 되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103조 해당이 되어야 불법 원인 급여가 되는데 강행법규에 해당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원인 급여가 돼서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그럼 X가 됩니다. 강행법규는 반환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게 정리하고 계시면 됩니다. 요 OX 문제를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나왔던 거고, 자, 아까 요건 정리해 보자고 다시. 언제까지 매매 목적물하고 대금이 결정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행기까지. 그거 놓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불가능에서는 불능,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 있죠.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원시적 불능에서 전부 불능이 되면 뭐로 나오죠?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일부 불능이면 담보 책임, 담보 책임.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에서는 채무자, 매도인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 해제 사유가 연결되는 거고, 만약에 천재지변, 채권자, 매수자의 귀책 사유이면 위험 부담으로 연결된다는 거. 위험 부담에서는 절대 해제란 말씀은 안 됩니다. 정말 잘 나옵니다, 그 시험. 올해 위험 부담은요 3년간 쉬었기 때문에 100%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가. 여기 꼭 조심을 할 거. 그 다음에 요 암기 3번에 보시면 반사의 질서 나오잖아요. 요게 작년에 시험에 한 지문 실렸어요. 5개 지문 중 하나. 근데 독자적으로 문제를 낸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거 꼭 별 표시하고 가셔야 됩니다. 요거하고 미리 정리해 볼게요. 뒤에 넘어가면 이중매매 나올 거예요. 이중매매 요거 별 표시 하나. 요 문제 나중에 다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불공정 법률행위 보이죠? 요 별 표시 하나. 지금 이중매매는 작년에 문제가 배정이 안 됐고요. 불공정 법률행위는 지금 3년간 배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103조하고 104조 이중매매 중 하나, 두 개는 꼭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건 100%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나온다라는 것들은. 그럼 103조의 포커스는 딱 그거잖아요. 103조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지금은 구별하고 계시죠. 워낙 반복해서 봤기 때문에. 그죠? 자, 공무원의 부정청탁은 103조 해당된다 안 된다? 첩계약은 해당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죠. 첩계약 단절로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돼요 안 돼요? 첩계약 단절하면서 증여한다고 여러분들 그 본처 입장을 생각하지 말고, 그죠? 사회실을 생각하시라고. 유효, 무효? 유효. 강박은, 강박은 103조 해당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조심해야 돼요, 강박. 그 다음에 여기, 비자금도 간혹 나오고요. 요거 3번 체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에 근저당권 설정하는 거 있죠? 요건 통정허위, 무효란 거 아시죠? 무효지만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비자금도 역시 무효이지만 103조 해당이 안 된 거. 5번 명의신탁도 강행법규 무효지만 103조가 아닙니다. 103조 아닌 것들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기억하세요. 조세포탈보다는 양도소득세가 더 잘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그래서 요 정도면 구별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10번 기억해 놓으세요. 도박채무 변제는 103조 위반이잖아요. 근데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보인가요? 부동산 처분해 주세요. 그렇죠? 요건 유효다, 무효다? 유효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부척관계에서 요거 조심하셔야 돼. 요거 잘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조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조건 앞에 쓰면 마음이 쫄아들죠. 이게. 민총에서 10문제 중 마지막이 50번이 조건과 기한이잖아요. 그렇죠? 조건만 딱 보면 쫄아요. 그게 요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증여하기로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요게 뭐예요?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가 헤어질 때 내가 재산을 줄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첩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건데 그렇게 나오면 금방 답을 찾는데 그렇게 안 나와요. 해제 조건이 보이잖아. 첩관계에서. 해제가 보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뭘로 가라는 거야? 무효. 이건 103조 위반이 되는 거야. 103조 위반이 돼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요 해제 조건을 가지고 찾으셔야 돼요. 정지 조건은 유효인데 정지 조건은 시험에 안 나와요. 얘만 나오거든요. 얘만 100% 나오니까 요것만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요 부척관계 단절하면서 보이신가요?
단절하면서 여기 정지 조건 보이죠? 얘는 유효잖아요. 그럼 두 개를 비교해야 되거든. 그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시험은 얘는 안 나온다고. 해제만 나온다고. 그럼 해제. 그럼 뭐예요? 103조 무효.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민사사건 한번 냈네요. 민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유효.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무효. 그래서 민사사건 성공보수를 시험을 냈기 때문에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 뭐 허위준수라면 당연히 뭐예요? 무효가 되는 거지만 제가 일단은 이렇게 해볼게요. 강행복교 기억하셔야 되고, 양도소득세 강제집행, 비자금 명의신탁, 그 다음에 요 대리권 수여, 그 다음에 요 해지 조건. 요 정도가 우리 시험에 30년 동안 나온 시험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지문들이에요. 꼭 좀 한 번 정도 확인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넘어가도 되죠? 다 알고 있잖아요. 눈빛들이. 자, 강제집행 보였어요? 그럼 더 이상 할 필요 없죠. 어디를 봐야 돼요? 밑에. 반사의 질서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허위준술 나왔네. 허위준술은 뭐 까놓고 나쁜 놈이죠. 그렇죠? 밑에 103조 해당된다, 안 된다? 된다. 양도소득세 보이죠? 끝털이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간에 읽지 마세요. 낚인단 말이에요. 강박 보였나요? 강박이 안 나오고 혹시 외포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폭행, 협박, 외포가 나오면 같은 문장이에요. 그러면 얘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반사의 질서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하면 금방 될 거예요. 자, 여기 보험금 나오죠? 무조건 보험금 나오면 뭘로 가라? 103조. 103조. 어디 갔어? 103조. 안 보이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요거 103조라고 써놓으세요. 요거 103조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무원에게 부정청탁하는 거잖아. 이거 103조 위반입니다. 103조. 그 다음에, 요거 동기 보이죠? 사회질서에 반했네. 이 반자가 왜 내가 반했다가 아니라 반대된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동기가 뭐 한 거예요? 표시되거나 알려졌다라는 거 보이시죠? 동기가 사회질, 이게 불법 동기라 그래요. 동기불법, 불법 동기가 뭐 했다는 거예요? 표시됐거나 알려진 거죠. 그럼 103조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해당이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해당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린 거죠. 이런 건 조심할 거. 자, 여러분들, 동기가 또 나오죠. 동기는 의사표시인가요? 아닌가요? 의사표시다, 아니다? 아니다. 왜? 동기는 생각. 외부로 표시된 게 아니거든. 머릿속에 있는 게 동기거든요. 근데 이 동기가 뭐예요? 표시됐거나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이 될 수도 있잖아요. 유발. 그러면 요건 착오가 될 수 있다, 없다? 됐습니다. 착오가 돼서 착오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동기는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여기 동기의 불법, 동기의 착오. 요거 보이죠? 동기의 착오. 요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요거. 동기의 착오는 원래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하면 표시되거나 유발되면 취소할 수 있다. 오케이. 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개만. 동기는. 기억 못하겠다. 괜찮아요. 버려도. 이거 알겠죠? 생각나거든. 지금 버려도 생각나요. 내 목소리가 들린다니까. 시험장에 가면. 자, 그 다음에 무효가 나오잖아요. 103조 위반은 뭐예요? 무효죠. 불법원인 급여 적용되는 거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추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선의 3자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1번하고 2번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 쓰는데 연연하지 말고 듣는데 기억하세요. 어차피 한 번 더 보면 좋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체크만 해볼게요. 첩계약의 대가로, 그죠? 대가로 뭘 줬나? 아우, 안타깝다. 그죠?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돼, 안 돼, 원래? 안 됐어야 되는데 줘버렸네.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 원인을 이유로 급여한 거죠? 그러니까 요 불법이 뭐냐면 불법 닉고로 103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불법 닉고로 103조거든요.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적법합니다, 위법합니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위법이 더 넓은 개념인 거고 그 안에 불법은 103조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럼 103조에 해당돼서 급여가 된 거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없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왔네. 또 첩계약 맺으면서 나오죠. 그럼 밑에 맺으면서 전득자 보여요? 그럼 감남과 을려가 있었고 병려가 있었습니다. 그죠? 요 전득자잖아요. 그죠? 그럼 요게 을려가 있었다고? 그러면 감남이 있었고요. 부동산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첩계약을 맺으면서 부동산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가 넘어가 버렸죠. 그럼 여기서 누구는요? 갑은 자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 무효를 이유로 해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럼 소유자가 누가 돼버린 거죠? 을려가 돼버린 거고 을려가 이걸 팔았단 말인데 병려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첩계약으로 취득함을. 요건 악의자죠?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종의 엄표물 법칙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가져온 거니까. 요거 반환 청구가 안 되니까 반사적으로 을려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넘긴 거잖아요. 그럼 소유권을 그대로 취득하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득자가 이걸 알았다. 악의자이더라도 소유권을 뭐가 한다? 취득한다라고 하는 거. 자, 3번은 반사의 질서입니다. 그러면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무효행위. 추인이란 단어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지워버릴까요? 살짝 지워버리고 3번. 무효행위 추인이란 단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은 이미 실력이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데 그게 안 보이게 보이거든요. 여기 보면 무효인 행위를 추인해서 새로운 법률행위가 될 수 있냐라고 하잖아요. 앞에가 조사, 부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고유 명사처럼 안 보이니까 그게 안 보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다 들어가 있다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무효행위 추인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중매매 적극가담인데 적극가담을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문제가 연결되거든요. 사례형으로. 자, 그래서 요걸 조심해라고. 요것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적극가담 보이죠? 사회질서 위반. 이렇게. 그렇죠? 자, 요거 어때요? 대리인이 상대방의 법률행위에 적극가담했습니다. 그럼 몇 조 위반? 103조 위반 무효. 그렇죠? 자, 만약에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제3자가 적극가담했습니다. 그럼 몇 조 위반? 103조 위반 무효.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지문 중에 적극가담이란 글자가 보이면 무조건 뭘로 가라? 103조 무효. 그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따 나중에 보자고. 그 다음에 취득시효 했잖아요. 그죠? 취득시효 한 다음에 시효 취득자가 소유자에게 등기 달라고 청구했더니 누가? 제3자가 적극가담해서 소유권을 이전받아갔다. 요것도 무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요런 것이 나오네요. 요렇게 나온다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집.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1차 매매가 됐습니다. 그럼 등기 넘어왔어요? 안 넘어왔어요? 안 넘어왔어요. 그죠? 근데 뭐가는 넘어가야 된다? 중도금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 이게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거든요. 계약금만 넘어가 있는 상태라면 갑은 이중매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갑은 해약금 해제란 제도가 있잖아요. 받은 계약금 배액을 주고 언제든지 이행 착수 전, 중도금 지급 전에 언제든지 해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중매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최소한 뭐는 들어가 있어라? 중도금 이상은 들어가 있는데 등기가 넘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만 이중매매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귀엽게 자는 애 여기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근데 지금 등기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한 거야? 병이라는 사람에게 판대. 이게 1억이었는데 얘가 3억을 지시한 거예요. 그죠? 그죠? 내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빌딩 세 채예요. 그럼 어때? 갈아타야 돼? 안 타야 돼? 갈아타야지. 그죠? 아니, 원래 그런 거잖아요. 1억인데 이게 3억 준대요. 그럼 갈아타 안 타? 갈아탄 거야. 그리고 얘다 등기를 줘버린 거야. 그죠? 그럼 이건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유효인 거야.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자, 채무자로 등기 넘겼죠. 그럼 요 갑은 뭐가 된 거야? 채무. 불이행이 된 거지. 정확히는 이행불능. 그죠? 그럼 이행불능이 됐으니까 누가 해제권자?
을이 해제권자. 그럼 을은 계약을 뭐 한다? 해제하고 뭘 청구하면 돼? 예, 손배청을 청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칙인 거야. 이 매수자는, 그죠? 이건 아니고, 이건 선이든 악이든 소유권 취득해버리죠? 그럼 누가 개털되는 거야? 요게 을이에요? 을죠? 그럼 을 매수자는 어떻게? 즉시 해제하고, 즉시라는 의미가 뭘 것 같아요? 이행불능이죠. 오케이. 이건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뭐 때문에? 이행불능이 됐으니까. 병한테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으니까 굳이 최고할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그래서 이걸 시험을 낸 거야. 이 시험을 한번 이 지문을 시험을 냈는데 당황했다고. 갑자기 최고가 나오니까 이게 지금 병한테 등기가 넘어가 버리니까 이행불능이잖아요.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고할 필요 없이 바로 해지하고 바로 뭐가 들어가는 거야? 손해배상. 이 손해배상은 무슨 배상이에요? 신뢰배상이 아니라 전매차익, 이행이익이 된다고. 이렇게. 요게 끝난 거야. 요걸로 하나 끝나는 거야. 원칙은. 처음에 나올 수 있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야. 유효라는 거. 이중매매는 원칙은 유효입니다. 그때 낼 수 있는 게 요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자, 두 번째 봐봐, 이제. 이 매수자가 누구예요? 병이 적극 가담했다라는 거 보이죠? 그럼 요건 사회질서 위반이죠? 아, 여기를 강행법규로 낸 거야. 강행법규 위반입니다. OX, X. 차이가 뭔가요? 강행법규 위반은 반환 청구가 돼버리거든. 근데 사회질서 위반은 반환 청구가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여기서 갑과 이 매수자 병은 반환 청구가 되냐고 간혹 물어보거든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거가 몇 조 때문에? 103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요것도 시험에 기출이 시켰습니다. 반환 청구가 안 됩니다. 이거. 그러면 쌍방가는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죠. 103조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누가 있어요? 여기는 무효란 말이야. 반환 청구는 안 돼. 쌍방은. 근데 누가 있어요? 채권자가 있는 거죠? 그럼 채권자는 얘 값을 대위해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야. 알겠죠? 지금은 이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해할 시간이 아니에요. 이해는 암기를 하기 위한 거니까 지금은 암기해야 돼. 왜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니요. 알겠죠? 그럼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반환 청구가 안 되는데 반환 청구할 권리가 없는데 왜 을이 이걸 대위합니까? 채권자 대위권이란 건 채무자가 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하니까 그걸 채권자가 대신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갑은 지금 반환 청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위할 수 있어요? 이걸 물어본다고. 하지 말라고. 그냥 대위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직접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얘 소유자야 아니야? 아니야. 그럼 뭘로만 가라? 대위로만 가라.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대위 청구권. 이걸 뭐라고 써요? 모르면 채권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돼요. 진정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걸 바꿔 말하면 아이고 직접 되냐고 물어보는 거죠? 요거 직접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써놓는다는 거 이게 채권자 대위권은 된다 안 된다? 대위권은 됩니다. 이렇게 채권자 대위권은 되는데 자 뭐는 안 돼요? 직접 손해배상은 돼 안 돼? 돼. 손해배상은 되는 거야. 왜? 병 때문에 손해를 본 거잖아. 을이. 등기 말소는 직접 돼 안 돼? 안 돼. 손해배상은 직접. 자 채권자 취소권 된다 안 된다? 안 돼. 채권자 대위권만 되거든. 알겠죠? 금전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채권자 취소권이 안 되는데 기억하지 말라고. 지금은 반복해서 읽으시라고. 자, 무효행위 추인 돼 안 돼? 안 되지. 적극 가담은 103조 위반인데 어떻게 무효행위 추인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나오니까 유치권이거든. 유치권 되니? 그럼 돼 안 돼요? 안 된다. 그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놈은 자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정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어차피 여기 요거 강행법규 위반 아니라는 거, 즉시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이해되죠? 지금 무슨 말인지? 요것만 체크하라고. 그럼 이중매매는 절대 안 틀리거든. 이 정도 체크하면.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남아있잖아. 이중매매가. 그죠? 다시 해볼까? 자, 여기 이중매매는 유효, 무효? 유효죠. 여기 계약은 유효입니다. 원칙은. 근데 적극 가담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등기 못 가져오죠? 그럼 얘는 뭐예요?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받아오면 된다. 근데 얘가 적극 가담했죠? 그럼 무효가 되는 거죠? 자, 을은 직접 말소, 대위 말소?
대의말소. 그걸 채권자 대의권이라 그래요. 직접 말소 안 됩니다. 왜? 얘 소유자 아니잖아요. 진정명의자 아니잖아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되죠. 진정명의 안 되죠. 뭐만 된다? 대의 말소만 된다는 거 아셨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조심할 거는 요렇게 한 사람이 더 나올 수 있어요. 정의란 사람이. 그래서 밑에다가 정의란 사람이 뭐예요? 선의자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것 정도가 하나 맛백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밑에 정의란 사람이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외 있잖아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마지막 전날 10월 27일 날 요것 정도 정리하고 가시면 이중매매는 안 틀립니다. 이 정도 해도. 자, 불공정 법률행위도 제가 지문 정리까지 다 해놨거든요. 근데 불공정 법률행위는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갑이 집이 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하고 얼마요? 1억짜리인데요. 얘하고 얼마의 매매가 된다? 2천만 원의 매매가 됐다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 최소한 불공정 법률행위는 머릿속에 3개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가 뭐예요? 자, 급부가 얼마짜리 했어요? 1억짜리였습니다. 근데 반대급부는 얼마예요? 지금 반대급부는 지금 2천이잖아요. 그럼 급부와 반대급부에 뭐가 있어야 된다? 불균형이 있어야 되죠. 현저한 불균형.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현저한 불균형은 언제가 기준인가요? 법률 행위시가 기준이죠. 그래서 여기를 물어볼 때에 법률 행위시 계약시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 다음에 주관적인가요? 객관적 가치 판단인가요? 객관적 가치 판단에 의해서 판단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기억을 할 건 그거였죠. 피해자가 있습니다. 여기 피해자가 누가 되는 거죠? 갑이 있잖아요. 그죠? 요 갑. 1억짜리를 2천에 팔았다면 갑은 손해를 본 거 아니에요? 그럼 왜 1억짜리를 2천에 팔았을까? 이 피해자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공박. 궁핍하다는 거. 그죠? 제가 11월 달, 1월 달 공부할 때만 해도 여러분들은 지금 궁핍하진 않다 그랬죠? 뭘로요? 경제적으로는 궁핍하더라도 정신적으로는 궁핍하지 않는데 지금 한 9월 달 오니까 재산적도 궁핍하고 정신적으로도 쪼들리죠. 그럼 여기 궁박은 뭐라는 거야? 재산적 궁박, 정신적 궁박 상관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경솔했죠? 그럼 또 뭐가 있었죠? 무경험인데 모두 갖춰야 되나요? 하나만 있으면 되나요? 오케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모두 자가 들어오면 틀립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갈게요. 자, 1억짜리를 2천에 샀다면 폭리자가 있습니다. 폭리자가 누군가요? 을. 그럼 을은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뭐 했다? 이용입니다. 이용이 꼭 들어와야 됩니다. 인식만 있으면 된다. OX, X. 하나 질문.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되나요? 추정된다는 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요 세 개를 모두 입증을 해야 된다. 그랬죠? 반드시 잊어먹지 않을 거, 그 대리인 기억나죠? 경무대 했던 거. 혹시.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반드시 조심하세요. 이 불공정은 지금 3년째 문제가 나오질 않아서 워낙 좋아했던 문제인데 뜸해졌어요 지금.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죠. 자, 이때 무상행위 동그라미, 증여 동그라미, 기부행위는 반대급부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불공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언제가 기준이다? 법률행위시가 기준입니다. 여기다 뭘 써놔라? 객관적 가치 판단 이렇게 써놓으면 되고요. 주관적 그러면 안 됩니다. 집값이 주관적 그러면 안 돼요. 객관적 시장 가치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 여기 나왔네.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뭘로 하고요? 객관적 가치 체크. 자, 피해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 모두 하나. 여기가 모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궁박은 뭘 말하죠? 경제적인 거, 정신적인 거 상관 있다 없다? 없다. 재산적 궁핍, 경제적 궁핍 또는 상관없어요. 정신적 궁핍. 자, 무경험이라는 건 특정 영역인가요? 거래 영역인가요? 네, 거래 영역. 일반 거래를 의미한다는 거. 아주 잘 바꾸죠. 지문에서도.
자, 폭리자는 뭘로 가야 되죠? 폭리자는 뭐예요? 알고만 있으면 안 되죠. 요 반드시 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체크하고 경매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이제. 자, 무상행위, 증여, 기부행위, 경매는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무상행위, 증여, 기부행위,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데 적용되는 거 적용되지 않을 때 요 네 가지가 나오고요. 단독행위는 적용되냐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적용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네 개만 불공정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아요. 다시 요게 무상행위예요. 무상행위. 요건 뭐예요? 증여. 요건 기부행위. 기부행위. 요건 경매. 네, 요것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밑에 한번 더 해볼게요. 폭리자에게 폭리의사, 즉 피해자의 공박 등의 사정을 알고도 이를 이용이라는 말 보이죠?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의사가 폭리의사가 없었대요. 그럼 폭리의사가 없었다면 불공정이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성립되지 않는다. 오케이. 그죠? 네, 성립되지 않는다. 오, 2번은 빨간색. 엄청 빨간색. 네, 뭐예요? 경무대. 보이죠? 경무대, 경무대. 경솔과 무경험은 누가 기준? 대리인. 공박은 누가 기준? 본인인데 이 경무대가 아마 불공정에서는 영순이에요. 제일 많이 나온 지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그 무경험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에요. 특정 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 생활체험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대리가 나오면 지문 보이죠? 경솔과 무경험은 누가? 대리인. 경무대에 끊고 공박은 누가 기준? 본인을 기준한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모두 입증해야 돼요. 요거 추정한다는 말씀은 안 된다. 그죠? 요 추정된다 그러면 안 돼요. 급보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공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됩니다. 그럼 X가 돼요. 추정된다. 이런 건 X. 자, 그 정도 정리하면 되고요. 밑에 추정되지 않는다. 이 정도. 자, 여기 있는 프린트만 보셔도 됩니다. 자, 피해자는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피해자는 돼요. 왜 그러냐면 피해자에게는 불법의 원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환 청구가 되는 거고 폭리자는 불법의 원인이 있어요. 얘가 폭리를 가했으니까. 그래서 반환 청구가 안 된다는 거고요. 요거 5번은 잘 안 나오는데 6번은 중요합니다.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 아까 집을 1억짜리를 2천에 팔았다면 요건 불공정성이 있죠. 불법의 원인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건 뭐예요? 안 되지만 1억짜리를 만약에 8천으로 계약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1억짜리를 8천으로 바꿨다는 것은 2천을 8천으로 전환시킨 거죠. 이건 전환을 시켜가지고 불법적 요소를 없애면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유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무효인 행위를 2천만 원짜리를 8천으로 전환해가지고 유효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무효행위 전환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부재소합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 소송을 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거 유효 무효? 무효. 8가지 정도 소송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재소 합의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지문까지 연결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정리하면 불공정은 충분히 마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불공정은 요거 딱 요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 앞에서 두 문제가 무조건 배정되거든요. 두 문제가 무조건 배정돼요. 작년에 단독행위 강행복귀가 문제가 됐으니까 올해는 반사회 질서, 이중매매, 불공정 요 세 개. 요 세 개 중에 한두 개가 꼭 나올 거니까 체크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에 그 6번에 보면 요 법률행위 해석의 부분에서 지번착오라고 해서 오표시 무예 원칙인데 요것은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요거 혹시 기억나요? 살짝만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갑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X 토지가 있고 Y 토지가 있었는데 요 둘이 계약을 맺었잖아요. 계약은 뭘로 맺은 거예요? 매매 계약은 X 토지로 계약을 했지 Y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등기가 됐는데 등기는 X로 된 게 아니라 Y로 등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게 오표시 무효 원칙인가 읽으면 되는데 하나만 전달하고 싶은 게 뭐냐면 꼭 만약에 나온다면 요게 27회 때 나와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이 케이스밖에 없어요. 응용이 안 돼요. 다른 걸로. 그래서 안 낸다고. 근데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이게 착오를 건들 수가 있어요. 착오를. 자, 봐요. 갑이란 사람의 머릿속은 지금 뭘로 팔아요? X로 지금 팔 생각 있잖아요. 그리고 입으로도 X라고 했죠. 착오가 있나요, 없나요? 내심의 의사와 외부로 표시하는 의사가 일치하죠. 그럼 착오가 안 되죠. 자, 을도 머리를 그리면 이렇게 자, X를 살려고 했어. 그리고 입으로도 X를 사겠다고 했죠. 그럼 내심의 의사와 외부로 표시하는 의사가 일치하죠. 그럼 착오가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이 오표시 무효 원칙은 어떠한 경우도 착오를 하면 안 돼. 요 X는 착오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Y는 착오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Y는 계약 자체가 성립된 적이 없어요.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았다면 착오를 논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럼 X 토지가 되든 Y 토지가 되든 무조건 착오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 그것만 하나 기억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올해 주택사하고 감정평가사에서 착오 파트 문제를 냈거든요. 그럼 우리도 지금 착오가 나올 위험성이 있다고. 작년도 나왔지만 나온다면 요거 좀 조심하라. 그래서 1번부터 5번 사이에 5번 정도에다가 뭐 갑과 을이 X 토지를 매매 계약했는데 Y로 등기가 됐을 때 X는 착오가 아니지만 Y는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동그라미 쳐버리거든. 잘못하면. 그래서 그 점을 좀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둘 다 착오 안 나와요? 오케이. 자, 넘어갔어요. 이제 의사표시로 올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의사표시는 간단하게 통정하고 착오 둘 정도만 보면 되거든요. 대리로 넘어갈 건데 빠르진 않죠. 대략 알아들어요? 쳤다 와요. 7분만.